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9월 28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2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요.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는 000660입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최근 주가가 조금 상승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8월 이후에 9월 까지 8월 27일 이후 9월 27일까지 디램 현물 가격이 한 1개월간 대략적으로 한 15%가량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8월 말부터 디램 현물 가격 상승과 주요 고객들의 재고가 좀 축소됐다는 그런 전망 소식에 4분기 영업이익이 바닥이다. 그때가 4분기가 바닥이다.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을 시작할 거다. 디램 가격이 4분기,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이 4분기의 이익이 바닥이라고 한다면, 바닥 저점이라고 한다면 3분기부터의 디램 수요가 좀 상승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요인이 있어야 4분기가 바닥이 되고 이제 점진적으로 회복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와줄 수가 있는 순서적인 시기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수요를 좀 봤을 때 수요가 좀 늘어나야 재고도 줄어놓고 재고가 줄어야 수요가 늘어나고 디램 가격의 상승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볼 수가 있는 이런 사이클적인 구조가 있는데, 이런 구조가 있는데, 재고 같은 부분에서 지금 아마존이 디램 재고가 한 30%라고 합니다. 30%고, 그리고 지금 다른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업체들도 재고 하락 속도가 엄청나게 급격하진 않지만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바일 재고가 판매량이 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디램 가격이 좀 증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방향성은 맞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G 폴드라든가 G 폴드, 폴더블 폰, 그리고 G 플립 5G,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를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연간 이번 연도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한 200만 대, 그리고 5G 노트라든가 갤럭시 S 시리즈 그런 부분들도 지금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증가되는 것은 재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재고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또 공급, 또 판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4분기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가장 저점이다 라는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주가 상승으로 반영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버 디램 수요가 고객 움직임에 따른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재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정상화에 가까워진 것으로 반도체 업황의 전체적인 정상화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 협상이 조금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좀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미국과 중국이 대선이 한 11월 초 남아 있습니다. 그 기점에서 아무래도 기업들의 투자 재개가 조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램의 주문이 좀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또 예상보다 긍정적이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열어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하웨이 제재로 하웨이향 모바일 디램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삼성, 애플, 샤오미, 오포, 비보 그런 타 중국 업체들로 함께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이런 공백을 빠르게 메꿔주고 있죠. 지금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 점유율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이번에 애플도 10월 13일에는 아이폰 12를 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개를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 애플의 그런 약진도 스마트폰 디램 수요를 조금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을 좀 제한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안감이 주가에 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회향 서버 그런 디램의 매출 축소가 상당 부분은 충당이 되지만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은 됐다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상황을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방 세트 업계,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 그리고 뭐 아마존이라든가 삼성전자, 뭐 애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의 확보된 재고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다는 건 판매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우선은 지금 추석 연휴 때 미국의 주요 경기 지표가 나올 것이지만 그 경기 지표로 인한 그런 경기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일에 이어서 오늘 전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추석 연휴 기간 때에 그 주가 상승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하락 역시 제한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이 부분 아래 꼬리 달면서 하락을 제한시키고 뭐 어느 정도 주가가 보합권에서 유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추석 지금 오늘 28일이니까 29일 이후에는 30일부터는 연휴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미국의 대선 1차 토론 TV 방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들이 나오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추석 이후부터 10월 5일까지는 좀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거래가 지금 못하죠. 거래를 반영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상승세는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대선의 1차 지금 미국에서 대선이 종료가 되면은 지금 당선되기 위해서 공약을 펼치겠죠. 당선을 위한 공약들을 막 펼칠 텐데 이런 부분에서 경기를 어떻게 부양을 시키겠다 그런 부분들 계속 공약을 펼치는데 여기에서의 기대감도 향후에 D램의 이런 공약들을 좀 확인하면서 기업들도 수요 증가로 나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어떤 방향으로 국가 정책에 맞물려서 성장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D램 가격의 기대감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꾸준한 고정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영업이익의 증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우선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영이 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부분. 일단 11월 3일이 미 대선인데 10월달 대선 토론이 좀 있는 그런 과정에서 좀 확인을 하면서 D램의 수요가 경기의 개선 이런 정책을 했을 때 경기가 어떻게 개선이 된다 이런 정책을 했을 때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계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아이폰 애플이라든가 구글 페이스북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미국의 해당 기업의 해당 국가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성 D램 수요에 대한 증설 이런 투자에 대한 관망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10월은 그런 시기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주가에는 10월 중순쯤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레벨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이게 주가가 좀 상승시키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가시적으로 막 이렇게 뚜렷하게 상승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시기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벤트들을 놔두고 좀 관망성 짙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우선적으로 세트 업체들 전방 업체들의 재고 소진이 좀 긍정적이겠죠. 지금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먼저 아마존도 D램의 재고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재고가 한 5주 정도치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 하면은 5주 안에서 이제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중요한 겁니다. 이 SK 하이닉스의 재고 관리도 중요하겠지만은 발주가 좀 늘어나게 된다면은 공장 가동률이 상승하는 그런 제품 생산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이 좀 상승하는 효과는 D램 가격의 가격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가동률과 그런 D램 가격이 조금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의 움직임, 앞으로의 정책들 그런 브리핑도 계속 드릴 예정이니까 SK하이닉스의 주가 방향성은 우선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조금 관망성을 하시고 연휴 이후에 여유롭게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시면 상단 부분에 링크가 나오게 되시는데, 이 AP투자연구소라는 링크를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깜빡깜빡 거리시는 라이브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쭉 내려오시다 보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무료로 수익을 좀 제공해드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 25일 게시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게 되시면은 우리 장전부터 시작해서 국내외 시황부터 시작을 해서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9시부터는 자, 현재 시간 9시 원풍물산 현재가 2,900원 기준가로 매수하셔라.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985원이고요. 손절가는 2,8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2분에 KPM테크 현재가 6,900원에 매수하시고 1차 목표가 7,100원, 손절가 6,6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4분에 제이시언 시스템이 현재가 8,750원 기준가로 매수를 하시고 1차 목표가 9,010원, 손절가 8,450원으로 대응하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다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은 5분에 KPM테크 최고가 7,460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관련 움직임 좀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원풍물산도 1차 목표가 3,015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자, 제이시언 시스템도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고 이렇게 그 차트를 통해서 또 호가를 통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수익을 좀 드렸죠. 저희가 무료 종목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